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제20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명이 정상회담 내내 다양한 시위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 겨우 20개국 정상만 모여 밀실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발상에 반대하는 거죠. 물론 G20은 그 GDP 합이 전 세계 90%에 이르는 국가들로 따로 모일만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한 환경단체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130개국이 모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약을 준비 중인데 정작 핵 보유국들이 여기 따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이다. 말이 되죠. G20의 시위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고민을 함께할 20개 국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세계 보편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됐다. 20개국 중 신문 국제면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힘든 월요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월요일이 더 힘들긴 해요, 그죠? 예. 네, 게다가 비가 와서 일어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는 좋은데. 아, 예. 그러세요? 월요일이 싫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방금 아침 6시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량실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G20이 이게 경제회담이거든요. 원래 각국의 경제부 장관하고, 예, 한국은행 총재 각국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제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미국발 경제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에 모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내용은 경제회담이라 성명에 안 담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자회견은 북핵 문제니까 정치적 문제인데, 이게 아마 우리 쪽 요청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소화한 거죠. 성명에는 담길 수 없는데 의장국이 따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를 따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혹은 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건데 글쎄요. 이거를 잘했다고 자랑해 줄 곳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나도 잘한 건데. 여기 참가했던 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G20 의장국 중에서요? 의장국이 아니라 제 말은 네. 수행했던 분들이 있겠죠.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세션에 참여했던 통역을 대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섭외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수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당선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젊은 정상들을 만났네요. 다음은요? 또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에 독일이 준비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왼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무마하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아서 한 장에
예,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어색했던 마크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뒤에 시진핑, 뭐 이런 한 장 안에 그런 구도가 다 들어있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연주에 그 자리는 그 보도가 없던데 그 푸틴 자리였어요. 네, 지각을 해서 그 자리에 예. 앉지 못했죠. 지각을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 G20 20개 정상이 다 착석해야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여담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화제가 됐길래 사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또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제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참 믿기 힘든 수준의 이게 해프닝이에요, 사실. 어디서든 좀 믿기 쉽지 말이 않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예. 백악관 고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예. 국가 서열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딸이거든요. 예. 거기 앉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나 거기 실제로 다른 정상과 함께 앉아버리는 딸이나. 그래서 실제 이번은 G20이 아니라 G19 플러스 1이라고 예, 야유성이죠. 예, 비꼬는 건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나 봤더니 BBC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기후변화 협약 탈퇴 이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면서 영국 언론도 비난을 했고 근데 이게 트럼프 공약이었거든요. 미국 석탄 산업 부흥을 내가 이렇게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예.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은 필요가 없다고 탈퇴를 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 뒤에 뭐 큰 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돈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또 한 가지 그 트럼프가 19 플러스 1로 흔적을 남긴 게 이제 G20은 원래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게 기조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기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죠. 병기하는 것으로 약간의 전제 조건을 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최성문 교수님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G20 얘기를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재밌는 얘기 몇 가지 전해드리면 사우디 국왕은 낙타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국왕이 아침에 꼭 낙타젓을 먹어야 된다고. 신선한 낙타 우유를 매일 먹어야 해서 12마리를 싣고 왔다고. 뒤져보니까 언론 보도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네. 많은 낙타가 필요한 건가요? 자세히 모릅니다. 예. 여담이에요. 제가 들은 예. 이야기 중에 웃긴 거. 그다음 메르켈이 철문 앞까지 걸어온 게 화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교민 만나고 하니까 그 이제 담장까지 걸어 나왔잖아요. 네. 철문까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독일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그 담장까지 메르켈 총리가 걸어가서 누굴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난 이후에 했던 얘기가 거기 철문 앞까지 가서 정치인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처음이고 독일 정치인들은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서 뭐 질문이 많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전달할 만한 재밌는 내용은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 스타일이 원래도 그렇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 거거든요. 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론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이런 논법인데 이 논법이 성공적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일본은 예외였다고 해요. 일본은 만나자마자 위안부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해서 예, 아베가 당황을 했었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언이 아니라 직접 참석했던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저희 섭외를 해볼게요. 이건 재밌죠. 예, 화법을 바꿔가면 일단은 그런 얘기 외에 동백나무 공수한 것도 큰 화제였죠. 네, 그렇죠. 예. 김정숙 여사가 직접 심었습니다. 대단한 디테일, 대단한 상징이었다고 보는데. 자, 뭐 그 정도로 G20에 관련된 여담은 마무리하고요. G20에서 이제 결정되지 않은 것,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G20 정상회의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대여 전략이 다르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예, 그렇죠. 대통령 외교활동 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 자제하겠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의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논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정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이 홍준표 대표 의지를 담긴 것 같고. 네, 물론 한미일 공동성명은 1994년 삼국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우리 여하간. 똑같은 일을, 비슷한 논리를 얼마든지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여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바른정당도 외유 기간 중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얘기를 했었었죠. 예. 네. 예, 공동의 안보 이익 그리고 외교 이익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네,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웃겼어요. 포토제닉 회담이었다는 거. 포토제닉은 칭찬이거든요. 사진 잘 받는다는. 예. 비난을 칭찬의 언어로 하는. 이건 좀 웃겼습니다. 이 워딩은. 포토제닉용. 예. 포토제닉용 회담이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진 잘 받는다는 얘기니까 포토제닉은 상도 있어요. 포토제닉 상.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미필적 고의나 관련 전문 분석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예. 국민의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도부 대책회의 소집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 결과라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당의 자체 진상규과와 다른 내용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로 당의 관련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공세에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 이거 이제 검찰이 실제로 영장에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했다고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걸 계속 국민의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의당이 당 조사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라고. 예. 공당이 조사단을 꾸려서 분명히 당으로서는 다 조사할 수 없었던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낸 것도 가이드라인이라면 가이드라인이죠. 만약에 당대표가 한마디 한 게 가이드라인이면.
그게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인 거죠,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고, 이 영장이 실제 발부가 될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정국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할 말이 정말 없어지겠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러 면에서. 다음 뉴스는? 네. 다음 주는요? 네. 추경안 처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야3당은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강경화 장관 김상준 위원장 때도 강행하면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죠. 파국은 오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추경도 걸려 있으니까요. 추경이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달째 지금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이내에 국무위원 구성이 안 된 건 처음이라고, 우리 헌정사에서. 만약에 그 점만 강조해서 언론이 막 공격을 했다면 야당이 굉장히 괴롭겠죠.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했던 게 아닌데 아주 어렵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차이점이라면 야당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지 않는 거죠, 언론으로부터. 자, 다음 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에 나왔던 삼성 임원들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여러모로 참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거든요. 지금 이익이 세계 1위가 된 거잖아요. 그 애플을 제치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여기 삼성의 오너도 참 대단합니다. 오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네, 대신에 법정 바깥에서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애 여론전에 적극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자들한테 라오싱과 관련한, 그러니까 삼성의 속칭 말세타가 관련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세타 관련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네. 매매, 해제 관련.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자들한테 그런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출석을 거부하는 적은 있는데, 출석을 해서 증언을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하는 거는 역시 헌정사상 최초.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석을 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할 권리가 있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진술할 권리가.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이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 세탁 의혹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한 말 매매 해제. 계약 해지서죠. 이상한 문서인데요, 진짜. 8개월 있다가 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뇌물이라고 주장되는 돈이든 말을 내가 되돌려 받았으니까 원래 내 말이고 뇌물이 아니었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당시 행위만으로 충분히 뇌물죄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되돌려준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뇌물이었다가 되돌려준 뇌물 사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세탁 의혹을 단돈에 해소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을 리가 없잖아요. 여론전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보도가 한두 차례 크게 있었는데. 자,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목 정도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일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생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침에 짧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에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간지는 아닌데 일요신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일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요신문의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사전 그 얘기도 나오지만 벽을 보고 알 수 없는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벽을 보고 뭐 중얼거리는 걸 교도관들이 몇 번 봐서 그 외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를 했더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몸 말고. 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는 상담한 적이 없다라고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요신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요? 이상의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고 벽 보고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인데 말이죠. 사실관계는 저도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고밖에 전달할 수가 없네요. 삼성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증인 안 나가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있는 것까지 하죠. 정유라 씨가 안 나가겠다고 하죠. 예, 오는 12일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정유라 씨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짚었었는데 정유라 씨는 아예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예,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죄가 무혐의가 된다면 그럼 뭐 줄줄이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모두 형이 확 줄어들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여담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화제가 됐길래 사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립을 자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인 기후변화에서부터 미국은 다른 19개 나라와 맞섰습니다. 또 장녀 이방카도 논란의 한복판에 섰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자 대리 출석한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제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참 믿기 힘든 수준의 이게 해프닝이에요, 사실. 어디서든 좀 믿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 예. 백악관 고문이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예. 국가 서열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딸이거든요. 예. 거기 앉아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나 거기 실제로 다른 정상과 함께 앉아버리는 딸이나 그래서 실제 이번은 G20이 아니라 G19 플러스 1이라고 예, 야유성이죠. 예, 비꼬는 건데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 이 말을 했나 봤더니 BBC 특파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명이 정상회담 내내 다양한 시위를 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 겨우 20개국 정상만 모여 밀실에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발상에 반대하는 거죠. 물론 G20은 그 GDP 합이 전 세계 90%에 이르는 국가들로 따로 모일만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한 환경단체는 이런 주장됐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130개국이 모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약을 준비 중인데 정작 핵 보유국들이 여기 따로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이다. 말이 되죠. G20의 시위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고민을 함께할 20개 국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세계 보편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됐다. 20개국 중 신문 국제면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힘든 월요일입니다. 힘내십시오. 월요일이 더 힘들긴 해요, 그죠? 예. 네, 게다가 비가 와서 일어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비는 좋은데. 아, 예. 그러세요? 월요일이 싫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방금 아침 6시 귀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역량실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G20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우려를 공개했습니다. G20이 이게 경제회담이거든요. 원래 각국의 경제부 장관하고, 예, 한국은행 총재, 각국에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언제죠?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미국발 경제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정상회 모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내용은 경제회담이라 성명에 안 담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기자회견은 북핵 문제니까 정치적 문제인데, 네. 인기 있는 젊은 정상들을 만났네요. 다음은요? 또 G20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7일에 독일이 준비한 클래식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왼팔을 옆으로 길게 뻗어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 협약 탈퇴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무마하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진핑 부주석이 앉아서 한 장에, 예,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어색했던 마크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뒤에 시진핑, 뭐 이런 한 장 안에 그런 구도가 다 들어있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연주에 그 자리는 그 보도가 없던데 그 푸틴 자리였어요. 네, 지각을 해서 그 자리에 네. 앉지 못했죠. 지각을 30분 이상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자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대통령 G20 20개 정상이 다 착석해야 연주, 이게 아마, 우리 쪽 요청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소화한 거죠. 성명에는 담길 수 없는데 의장국이 따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를 따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혹은 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건데, 글쎄요. 이거를 잘했다고 자랑해 줄 곳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나도 잘한 건데. 여기 참가했던, 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G20 의장국 중에서요? 의장국이 아니라, 제 말은 네. 수행했던 분들이 있겠죠.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세션에 참여했던 통역을 대신 불러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섭외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수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촛불혁명과 정치혁명으로 당선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두 사람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는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